인간은 과연 경제적으로 행동하는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제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제인이다. 그렇지 않은 부류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 식량, 음료, 지붕이 있는 숙소, 최소한의 옷가지 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다. 어느 누구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정치인들은 우리 모두를 경제적 사안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 중 19은 일주일에 2파운드밖에 되지 않는 가구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가장 이기적인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밖에 없다. 더 젊고 생산성이 좋은 거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존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행동한다. 아무리 형편없는 지경이라 해도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면 완전히 경제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기를 멈추고 야망과 도덕관념, 양심의 가책, 세계관, 열정과 편견 따위를 지닌 피조물이 되려 한다. 모두 비물질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이다. 한마디로 형이상학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독립노동당을 창당한 키어 하디는 어느 추운 겨울 이른 아침에 런던 부둣가에서 날품팔이 이를 구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한 무리의 비참한 남자들에게 연설을 한 적이 있다. 그 남자들은 런던에서 가장 적은 품삯을 받는 육체 노동자들이었고 세찬 빗줄기가 퍼붓는 바람에 그들에게 흐르는 군기는 더욱 지독해 보였다. 그래서 키어 하디는 빈곤한 노동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정치 현안으로서 사회주의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하디는 지역의원 후보였기에 자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하라고 청중을 유도했다. 그러자 쏟아지는 폭우를 얼마간이라도 피하기 위해 부두 벽 쪽에 붙어 서 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좋은 말씀을 잘 듣기는 했는데 어떻게 정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냐고 물었다. 자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웨스트 성공회 폐지에 대해 하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런던 병원의 기록에 따르면 매 20분마다 한 건씩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겨우 시급 6펜스짜리 하역 작업을 하겠다고 그 위험을 무릅쓴 사람이 경제적으로 행동하기는커녕 형이상학적 인간이 돼버린 것이다. 그는 웨일스 사람도 아니었고 웨일스 교회가 폐지되든 말든 그에게는 하등 상관이 없었다. 그는 전형적인 유권자의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진짜 굶어 죽을 지경만 아니라면 시민들은 미련할 정도로 형이상학적이다.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바라는 게 없는 시민 유권자 때문에 페르디난트 라살레는 절망했다. 우리는 경제인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이 단지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산물인 척하는 것을 그만두게 해야만 한다. 시민들은 이미 주당 최고임금을 2파운드에서 4파운드로 올렸다. 그러나 게으름뱅이나 불안당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국민노동 총생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다. 신규 투자를 위한 자본을 따로 떼어놓고도 말이다. 생물학적 인간이 경제인이 되기 위해 또한 자본주의 체제가 100년 전에 이론적으로는 완벽했던 것처럼 실제로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인류에게 필요한 자질은 바로 경제적 탐욕이다. 돈을 버는데 전력을 다하는 사람은 아주 약간의 능력만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경제적 탐욕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드문지 알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전력을 다해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거리의 행상들은 싸구려 여인숙에 몸을 누이고 한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1실링을 벌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치며 손님을 불러모아야 한다. 그 정도는 벌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굶주리게 된다. 만약 그가 아침나절에 2실링을 손에 쥐게 된다면
평소처럼 어두워질 때까지 호객행위를 해서 하루 수입을 4곱절로 만드는 대신에 당장 장사를 접고 바구니를 챙겨 자리를 뜰 것이다. 남은 하루는 물론 그 다음 날도 일 없이 한가하게 지내려 할 것이다. 공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숙련공이 새로운 작업 방식을 터득했다고 치자. 마음만 먹으면 기존에 받던 주급의 2배를 벌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생활 수준을 100% 향상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사흘을 쉬는 쪽을 택한다. 그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임금이나 일이 아니라 여가와 자유다. 그러니 제 아무리 관대한 고용주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잦은 결근을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에게 끝없는 분쟁과 손실이 발생한다. 노동자들이 생산성 향상에 대한 배당을 받되 전과 다름없이 매일 공장에 나와 일해야 할 정도로 소액을 배당받는데 합의하면 비로소 문제가 일단락된다. 이쯤에서 다음과 같이 추론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중 10%에 해당하는 부유한 자산가들은 태어날 때부터 돈과 여가가 넘쳐나므로 정치인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압박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정치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금세 서글픈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난에는 질릴 수 있지만 풍요는 만족하는 법이 없다. 런던 동쪽 지구에서 빈곤 때문에 일어나는 폭동은 기껏해야 주급 4파운드, 어쩌면 1파운드도 안 되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런던의 서쪽 지구에서는 평화가 그렇게 싼 값에 얻어지지 않는다. 부촌인 메이페어에 사는 젊은 부부는 자녀가 없어도 집에는 최소한 9명의 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들을 낳으면 교육시키는데 적어도 연간 300파운드가 소요되고 대학을 보내면 그 2배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치과 검진이나 안과 검사라도 할라치면 못해도 3기니는 들 것이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도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간다고 여긴다. 칼 마르크스는 잉여가치, 즉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자본은 철저하게 탐욕스럽고 전적으로 사악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자본가도 인간이고 인간이라는 동물은 탐욕스럽지도 사악하지도 않다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2가지 사실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어째서 인간 1호는 슬럼가의 복작되는 단칸방에서 생활고를 감내해야 하는 반면에 인간 2호는 런던 상류층이 거주하는 동네의 고급스러운 대저택에서 살면서 스코틀랜드 산악지방에는 사냥용 오두막을 짓고 저지대에는 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변가와 지중해 연안에는 각각 피서와 피한을 목적으로 화려한 별장을 두고 망망대해로 바람을 쐬러 나갈 때는 호화유람선 1등 칸이 제공되는 삶을 누리는가. 인간 1호에게 왜 성과 별장을 짓지 않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인간 1호는 너무 가난하다. 다시 인간 1호에게 최저 생활도 불가능할 정도의 박봉을 어째서 거부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그는 그렇게 했다가는 땡전 한 푼도 받지 못해서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느냐고 또 물어보자. 그는 경찰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며 육해 공군과 대포가 경찰 편이라고 대꾸할 것이다. 굳이 경찰이 막지 않아도 인간 1호는 어떻게 폭동을 일으킬지 그리고 반란에 가담하는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문답을 인간 2호에게 시도해보라. 아마도 그는 주제 넘은 질문 세례에 화를 내며 하인을 시켜 당신을 내쫓고 다시는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인간 2호가 자신이 왜 여기저기 저택을 사들이고 별장을 짓는지 자문해볼 정도로 충분히 철학적인 사람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토론하고자 할 것이다. 심지어 당신이 적당한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인간 2호의 행동을 해명하도록 추궁할 권리를 줄지도 모른다. 인간 2호에게 어차피 한 번에 한 곳에만 머물 수 있는데 대체 뭐 때문에 집을 4-5채씩이나 사들였냐고 물어보자. 아마도 인간 2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사실 자신은 대개 호텔방이나 침대칸에서 지내는데 골칫덩이 하인들 때문에 4-5채나 되는 집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이다. 사회가 다 그런 식이라서 인간 2호도 체면을 지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며 과다 지출에 비례해서 자존심이 강해지고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 2호는 이렇게 덧붙일 것이다. 나에게 의존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굶주리게 될 게 뻔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렇게 길러졌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자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싸울 거예요. 요즘 그 사람들이 투표하는 걸 보세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인간 2호들도 있을 것이다. 난요, 아주 소박한 사람이고 돈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류사회의 이 거지 같은 행태에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고요. 내가 러시아에서 태어났더라면 하고 바랄 정도죠. 그러니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일반 대중과 이야기하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 뿐이잖아요. 여기서 물러서지 말고 좀 더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보자. 인간 2호가 가진 돈을 다 써버려도 무방할 텐데 굳이 주식과 채권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잉여소득을 증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라. 그러면 인간 2호는 그 밖에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냐고 반문할 것이다. 인간 2호는 자기가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의 은행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이 필사적으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면 인간 2호는 이렇게 대답한다. 자기가 주식과 채권을 판다고 해도 다른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주주가 될 뿐이며 심지어 주식과 채권을 매각한 금액을 프롤레타리아 인구의 극빈층에게 줄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돈만 가지고는 빈곤층의 한 끼 식사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자기 역시 빈곤층의 대열에 합류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실행 가능한 경제적 조언이란 안전하면서도 가장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곳에 모든 여윳돈을 투자하라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본성적으로 탐욕스럽지 않지만 부자들은 부득이하게 경제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인은 사실상 인간이 경제인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자들을 경제인으로 상대해야만 한다.